자,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포털의 검색어 순위가 가만히 보면 좀 있다가 그 검색어 순위 부분이 수사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적폐청산으로 들어가거나 정권의 의도에 부합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몇 사람이 떠들고 다녀요. 이 정권의 치어리더들 있죠. 김어준, 주진우 같은 사람들. 이제 방송까지 하나 꿰차서 목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를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처음에 밖에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몇 달 뒤에는 이제 다스 수사가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다스는 이명박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 근래는 보면 장자연, 박용훈 뭐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다시 재수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동아일보의 8면에 보면 9년 만에 떠오른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 강요 밝혀질까? 자, 이 내용은 장자연이라는 한 여배우가 이렇게 자살을 했죠. 그런데 여배우의 이 유서 속에 이 성접대나 이런 것을 강요받은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그 매니지먼트사, 언론사, 이런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서 성접대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다만 장자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를 이렇게 기소를 했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SBS가 한때 장자연의 편지라면서 수백 통을 공개를 했는데 결국 그 편지가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고 한 연예인과 결혼한 전력이 의심스러운 남성이 그 편지를 위조한 게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끝나나 싶다가 검찰이 이 사건을 실제로 다시 수사해야 될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야 될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위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박용훈이라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스포츠 조선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박용훈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제기하고 있고 이와 맞추어서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청와대에 23만 명 청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요. 제가 매우 참 의아스러운 게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헌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유병헌과 결탁되었다라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사건을 조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조이팔, 건국 이래의 최대의 다단계 사기라는 조이팔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사건은 또 쏙 빠집니다. 저는 문정권이 이런 사건도 앞장서서 조사를 한다면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그런데 이런 사건은 안 해요. 심지어 김어준이 하는 블랙하우스인가의 첫 해에 유대균이라고 유병헌이 아들이 등장을 해서 억울함을 이제는 당당히 호소를 합니다. 그걸 보고 좀 기가 찼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죠. 예, 삼성에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부터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삼성이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을 60억 대남했다 할 때 미투가 터지면서 그걸 덮었다. 이러더니만 오늘 아침에도 또 이재용, 이건희가 검색어에 올라요. 그래서 또 보니까 뭡니까?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주진우가 하는 스트레이트라고 MBC의 프로에서
1일날 방송을 했죠. 삼성에서 이렇게 언론을 관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취재를 했지요. 그래서 각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의 장충기 사장,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차장한테 이래저래 아부하는 모습이나 그 관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뒤늦게 이제 마치 이건희, 이재용을 위해서 삼성의 언론 관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스멀스멀 터져 나와요. 자, 정권은 한편으로 이재용을 석방시켜 줬습니다. 자, 정권이 석방시켜 줬다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야당일 때 법원에서 석방시킨 사람을 정권에서 석방시켰다. 법원에서 구속시킨 사람을 정권에서 구속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지 법원의 판사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가다두고 이재용은 석방을 시켰습니다. 나 여기에 옳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석방시켜 놓고는 끊임없이 차명 계좌가 나오고 60억 대납이 나오고 또 삼성의 지금 이 관리에 대해서 언론사 관리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김어준이나 주진우가 과연 정권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할까요? 안 그러면 정권이 나중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미리 이제 앞서서 할까요? 그러면서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보면 또 삼성의 차명계좌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가 차명계좌 1000개 이상 보유, 과세액 1000억 이상. 자, 그러면서 설금설금 이런 부분들을 또 내보이고 있어요. 자, 최태원의 SK 회장이 저 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워크힐에 절에 재야도 최태원은 조용합니다. 사드 기지 제공한 신동빈은 법정 구속돼서 깜빵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 다음에 뭐를 꾸미는가 보려고 하면 검색어나 이 정권의 치어리더인 주진우나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거, 문구 오소디들이 단어들을 조작하거나 방향을 만드는 걸 보면 다음에는 뭘 할 건가가 대충 답이 나와요. 요즘 보면 강원랜도로 염동열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 또 더 나아가서 어제 뭡니까? 시중은행의 불법 채용에 대해서 또 회장을 갖다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설설설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공정성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각계에 부정 입사한 사람을 들먹이면서 손을 보고 그 부분을 자신들의 일종의 무기로 계속 갖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이러면서 그 내일신문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중에 경제가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73%예요.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대책이 지금 실효가 없을 거라고 보는 국민이 52%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의 곳곳에 낙하산들이 지금 공기업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낙하산이 내려오고 있지요. 3월 26일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이 15명인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대선 공신이거나 여당 출신 인사라는 거예요. 한국 원자력 연료 상임 감사에 김명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문 정권의 정치를 도왔던 사람이고 한국 KDN 감사. 자, 이렇게 지금 자기 사람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쓰레기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키면서요. 이제 이 중간에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 쓰레기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10개월, 11개월이 되어 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내지 못한 채 지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환경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재활용 수거 업체 37곳을 설득했다 했는데 업체들은 누구와 협의했냐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이제 둘러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국민들의 쓰레기 하나도 처리할 능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면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수시 위주로 되어 있는 입시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학력고사 형태로 단순 맹쾌하게 가야 된다. 왜 이 정권이 그걸 못하느냐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설거머니 갑자기 정시 늘려라고 각 대학에다가 압력을 넣다 보니 연대를 비롯해서 대학들이 이제 다시 정시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대학이 논술이나 특기자 축소를 시작했고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시를 늘리려면 그거부터 구멍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 현장에 지금 애척불허의 혼란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수시를 늘려준다 해서 일반고를 갔는데 이제 정시를 위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뽑는다면 다시 실력이 좋도록 특수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은 이야기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교육과정을 바꿔놓고 수능 절대평가는 언제 하냐. 지금 중3 때부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입시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의 고3은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하는 현행 입시 방침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1, 2, 3, 중3이 다른 입시 제도에 따라서 다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 1년이라도 이렇게 학부모부터 국민과 사이에서 이렇게 한참 의논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이런 형태의 입시가 아니라 과거에 단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로 전환하겠다. 그걸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건데 설거머니 교육부 차관이 한마디로 각 대학에 이걸 늘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학생부 중심의 무슨 입학사정관 중심의 수시 중심의 대학 입시는 이건 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이 정권이 들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다 듣고도 1년쯤은 관심이 없다가 이제 뒤늦게야 교육부 차관이 각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를 요청해서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당과의 개 논쟁에서 이긴 지금 경찰은 울산 경찰청에 지금 울산시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창원시장 후보로 조진래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천이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니까 울산경찰청에서 조사를 곧바로 한 거와 지금 똑같은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그래도 좀 앞서 있다라는 영남 지역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후보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 시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진래라는 이 공천자는 홍 대표가 지사를 할 때 정무부지사와 정무특보를 했던 사람인데, 자, 이때 이 부지사를 할 때 경남도 출연기관에 채용 압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채용 압력을 했다라는 것은 수사를 지금 안 해도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채용 압력 여부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도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조금 벅찬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경찰 수사가 가해지고 있고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한국당의 후보가 얼마가 될지 가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총장은 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이러니까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 정권의 실상이에요. 이 와중에 경제는 어디 간들 없습니다. 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효과를 충분히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수준으로 내년에 더 올리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10,000원이 아니라 더 되는 거죠. 자, 풀타임 근로자가 이 10,000원이 넘었다라는 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036원이 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을 넘으면 10,000원이 사실상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수봉 위원장이 시급 10,000원이라는 개념이 벌써 이렇게 달성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이런 식의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16%씩 올리는 일을 내년에도 또 한다면 아마 한국의 일자리에 심각한 데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최저임금 10,000원을 꼭 10,000원이라는 정액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대략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효과로 보면 10,000원이 달성되었다. 설령 정액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급 8,000원이 되면 주휴수당까지 받게 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자신들이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해도 논란조차도 벌이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숱한 지금 논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정권은 썩 흘려서 앞잡이들을 시켜서 여론을 만든 다음에 수사를 하거나 그걸 부각시켜서 적폐로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낙하산으로 온 사방에 내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과거사 적폐를 수사한다면서 주요 언론들을 이렇게 발을 묶습니다. 약점을 뒤지었어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풀어줄 때는 언제고 또 덜미설 잡으려고 합니다. 법에 따라서요, 잘못이 있으면 풀어서 썩 겁줄 게 아니라 잘못대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으면 더 건드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삼성을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처벌은 법에 따라 하고요, 법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하세요. 그런데 왜 처벌이 아니라 자꾸 인민재판하듯이 몰고 가고 말을 흘리냐는 겁니다. 자, 말을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이나 뜯어먹을 게 많은 기업은 괴롭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갔어요. 최저임금이니 지금 경찰 수사니 검찰 무슨 계획이니 전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이거 당신들이 벌릴 때는 다 이렇게 벌릴 수 있지만은 수습이 불가능할 거예요. 채용 비리 수사요. 현 정권의 주요 인물들은 채용 비리가 과연 없습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